리얼리티 트랜서핑 제37장 사실 부에는 한계가 없다. 당신은 그 무엇이든 원할 수 있다. 그것이 참으로 당신의 것이라면 갖게 될 것이다. 반대로 가지고자 하는 그것이 펜듈럼이 당신에게 부여한 목표라면 당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목표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나는 지금 조금 앞질러 가고 있는데 사실 돈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것이 별로 없다 보니 목표에 관한 이야기를 앞당겨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돈은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 따라오는 하나의 부수물일 뿐이다. 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라. 돈은 스스로 찾아온다. 지금 중요한 것은 잉여 포텐셜이 창조되지 않도록 당신이 돈에 부여해 놓은 중요성을 최소한으로 낮추는 일이다. 돈을 생각하지 말라. 당신이 원하는 것만 생각하라. 그렇다고 해서 돈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돈을 주의 깊게 다루라. 길을 걷다가 100원짜리 동전을 발견하고도 게을러서 줍지 않는다면 당신은 돈을 가치 있게 대하지 않은 것이다. 돈을 소홀하게 다루면 돈의 펜듈럼은 아마도 당신을 호의적으로는 대해주지 않을 것이다. 돈을 쓸 때는 아무 걱정도 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어떤 것을 살 때 돈은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 있는 것이다. 돈을 쓰기로 결정했다면 나중에 그것을 후회하지 말라. 돈을 가능한 한 적게 써서 조금이라도 아껴보려고 애쓰면 강력한 포텐셜만 만들어질 뿐 아무런 이득이 없다. 그러면 돈은 한 곳에 정체되어 아무데로도 가지 못한다. 그럴 경우 당신은 모든 것을 잃게 될 가능성이 많다. 돈은 에너지장에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현명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움직임이 없는 곳에는 포텐셜이 나타날 것이다. 부유한 사람들이 자선단체에 관여하는 것도 괜한 일이 아니다. 그로써 그들은 축적된 부에서 생겨나는 잉여 포텐셜을 줄이는 것이다. 완벽함.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균형이 깨어지는 가장 모호하고도 모순적인 경우를 살펴보자. 모든 것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지만 엄청나게 심각한 결과로 끝날 수도 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매사를 주의 깊게 최선을 다해서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배워왔다. 어린 아이 적부터 우리는 책임을 다할 것을 배웠고 또 무엇이 좋고 옳으며 무엇이 나쁘고 그른가를 배웠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 않았다면
세상은 게으름뱅이와 책임을 피해 다니는 자들로 우글거렸을 것이다. 그러나 펜듈럼의 가장 열광적인 지지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부터 조장되어 온 이 모든 관념이 너무나 깊이 뿌리박고 있어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자기 인격의 일부로 만들어 버린다. 매사에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사람에 따라서는 강박증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은 끊임없는 투쟁이다. 그들이 무엇과 싸우고 있을지 추측해보라. 물론 그것은 균형력이다. 모든 곳에서 모든 일에 완벽해지려는 목표를 세워놓으면 그것은 에너지 차원에서 복잡한 혼란을 일으킨다. 그들이 내리는 가치 평가는 뒤바뀌고 그 결과로 잉여 포텐셜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모든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려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러나 그것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기면 바로 그 자리에 균형력이 출현할 것이다. 균형력은 모든 것을 망가뜨려 놓을 것이다. 게다가 이것은 피드백 순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완벽해야 한다는 당신의 강박관념은 점점 더 심해져 갈 것이다. 당신은 완벽해지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얻는다. 그러면 당신은 더욱더 필사적으로 모든 것을 고쳐보려고 애쓴다. 그러나 모든 것은 더욱더 악화되기만 한다. 결국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고 나아가서 편집증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완벽주의자의 삶은 끊임없는 투쟁으로 변하고 그것은 당연히 주위 사람들의 삶을 해친다. 완벽주의자는 자기 자신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온갖 것을 까다롭게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는 완벽주의자들이 다른 사람들의 습관과 기호를 존중해 주지 못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드러난다. 이런 태도는 종종 작은 갈등을 일으키지만 때로는 심각한 갈등으로 바뀌기도 한다. 당신이 그런 상황에 직접 얽혀 있지 않을 때는 주변의 모든 사람을 괴롭히면서 매사를 완벽히 하려고 애쓰는 사람의 어리석은 행위를 높이 평가할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완벽주의자는 자신의 역할에 너무 깊이 빠져든 나머지 자기는 흠이 없는 사람이며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은 옳다고 생각하기 시작한다. 어떤 면에서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적인 역할 모델이 되고자 애쓴 결과 이제 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어쩌면 완벽주의자는 자신의 탁월함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완벽의 개념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인정조차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매사에 옳다는 느낌이 이런 완벽주의자의 잠재의식에 깊이 뿌리박고 있다. 이런 점에서 완벽주의자는 최후의 심판관으로서 인류 앞에 나서고자 하는 유혹에 빠져들 위험이 있다. 길을 잃은 모든 영혼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판결해 주려는 것이다. 물론 완벽주의자는 쉽사리 이 유혹에 굴복하고 만다. 자신이 항상 옳다는 느낌이 그의 행동을 정당화할 것이고 세상을 올바른 길로 안내하고자 하는 의로운 욕망이 충분한 동기를 부여해 줄 것이다. 그 순간부터 이 운명의 결정자는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처벌할 권리를 자신에게 부여한다. 물론 현실에서 그런 재판은 일상적인 설교와 비난의 수준을 넘지 못한다. 하지만 에너지 차원에서는 가장 강력한 잉여 포텐셜이 만들어진다. 심판관은 어리석고 쓸모없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할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추구해야 할지를 결정해 주는 사명을 떠맡기 시작한다. 만일 어떤 하찮은 인간이 갑자기 자기만의 견해를 가지겠다고 나선다면 그를 제자리로 데려다 줘야 한다. 그가 조금이라도 저항하는 기색을 보이면 심판하고 죄목을 밝혀서 모든 사람이 자신의 분수를 깨닫게끔 해줘야 한다. 물론 독자 여러분은 여기에 그려진 완벽주의자의 모습과는 사뭇 다를 거라 믿는다. 이 책은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바보의 손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바보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는 그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만일 그런 사람을 만난다면 좋은 표본이니 잘 조사해 보라. 균형의 법칙을 깨뜨리는 가장 거친 본보기가 당신의 눈앞에 있으니 흥미로울 것이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손님으로 왔다. 각자는 자기 자신만의 길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타인을 심판하여 처벌하거나 꼬리표를 붙일 권리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순수해 보이고 그저 완전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누군가가 대장 행세를 하려고 덤비는 것이 드러난다. 그래서 이전에는 작은 문제의 형태로 나타났던 균형력의 저항까지도 점점 더 강력해지게 된다. 균형을 깨뜨린 사람이 펜듈럼의 보호를 받고 있다면 당분간은 그럭저럭 버틸 수 있겠지만 결국은 청구서를 지불해야 할 날이 찾아올 것이다. 손님이 자기가 그저 손님일 뿐이라는 사실을 잊고 주인 행세를 하려 들다가는 쫓겨날 수도 있다.